大家好，我是彬彬有礼的彬彬。今天我想介绍韩国跟台湾的文化差异。我在台湾生活了6个月了，当然6个月不算很长的时间。我想分享我的个人经验。我在 Connecting App 上认识了台湾朋友，用 Connecting App 可以练习绘画，而且可以交个台湾朋友。那我们开始吧。첫 번째 주제는 연애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자만추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은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장기 연애에 대한 기준인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사귄 거면 이제 막 시작한 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1년을 장기 연애라고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알아볼 건 알아봤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대만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친구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3年以上会很长，3多多的那种感觉，一个太少，两个还好，三个刚刚好。可能第一年都会，我很爱你，我好爱你的那种感觉，然后过了1年之后就开始会有一些问题出现。 적어도 3년 정도는 사귀어야 장기 연애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이랑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또 동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同居하면 안 돼? 不能说不行，但很多人有不好的偏见吗？ 可是好像台湾人很多都是那种大学在外地念书的，就会住在一起。因为月租太贵吗？ 对，应该是这样。对对对。 한국에서는 동거를 한다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동거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은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서도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손도 잡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큰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자취 생활입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취하는 거랑 조금 다르구나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증금이랑 월세입니다. 일단 한국은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저렴해도 한 500부터 시작해서 1000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월세의 2배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만이 더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을 찾게 됐냐면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찾고 싶었는데 집을 찾는 게 직접 보면서 찾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출근하기 시작한 후에도 며칠 동안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집을 찾아서 대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만을 떠날 때 기회가 된다면 제 집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대만의 월세방에는 주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에는 샤오츠띠엔이 많아서 사 먹기도 편하거든요. 1인분씩. 그래서 불편하지는 않지만 이 점도 좀 알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의 월세방에는 주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난방 관련해서도 다른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보일러도 틀고 전기장판도 틀고 집에서 반팔로 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대만에는 보일러나 난방이 잘 안 되어 있는 집이 좀 많아가지고 한국보다 온도가 낮진 않지만 되게 체감 온도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전기장판을 대만에서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전기장판 사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만은 겨울에도 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춥게 느껴지고 한국은 막 손이 시리고 코가 빨개지고 귀가 아프고 이런 정도의 추움이라면 대만은 좀 서서히 뼈가 시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너무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다음 주제는 언어입니다. 대만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대만 여행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귀여운 이런 것도 많고 사람들도 다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도 좀 연습을 하고 이런 곳에서 지내보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접 와보니까 다른 점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한국에서 간체자로 중국어를 배웠는데 대만은 번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적응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繁体有点难。对啦，繁体的确有点难，可是繁体学完了之后，看那个剧全部滚的，他都看得懂。对。现在已经适应了看繁体， 너무 모르는 글자가 많아. 慢慢来，慢慢对。그리고 대만에서 있었던 또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대만 친구랑 야시장을 갔거든요. 근데 직원분이랑 사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직원분이 사장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사장님 오빠 같아?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백발의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삼촌 정도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슈슈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살짝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게를 떠난 후에 대만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오빠라는 뜻은 대만에서 잘생겼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오빠인 것 같냐? 라는 질문은 우리 사장님 잘생겼어? 라고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전 그걸 모르고 슈슈 같다고 한 거니까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었을까? 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대만에서는 오빠라고 하면 잘생겼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제가 대만에 오기 전에는 몰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대만에는 대만어가 있더라고요. 대만은 다 중국어를 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을 듣다가 대만어도 나오고 커자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중국어도 잘 못하면서 대만어를 좀 배우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가 커넥팅이라는 어플을 알게 됐습니다. 커넥팅은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일단 랜덤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아직은 조금 무섭다. 일단 채팅으로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채팅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실 텐데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한 그리고 쾌적한 채팅 환경, 전화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커넥팅 앱을 통해서 대만어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我想学台语，你会吗？我台语还算还可以。真的？你好。你好，你好。我是。我是韩国人。韩国人也对。可以教我一句话吗？你想要学哪一种的？可爱어떻게 말해？ 勾追。꼬쥐。 追。꼬쥐。 追。勾追。 꼬쥐。 어렵다. 你好漂亮이거 어떻게 말해？ 你就睡耶。你就睡。睡。你就睡。어렵다. 你刚好挑到了比较难的。但台语也有跟韩文很像的。시간。 시간.
时间是时间的意思。哇，真的好像哦。학생不是학생是학생. 학생. 너무 신기하죠? 비슷한 발음이 너무 많고 한국어랑 대만어랑 닮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점이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대만어 배우는 거 말고도 대만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누고 비슷한 관심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랜덤 전화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면 추천하는 질문 같은 것도 앱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대화 패턴 이런 거를 AI가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대화 타입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해주니까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성별과 나이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랑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서 여자만 매칭되는 기능을 선택해서 전화를 진행했습니다. 사용해보기 전까진 솔직히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사용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오! 커넥팅 앱의 이용권을 드리는 건데요. 세 분께는 스탠다드 이용권, 한 분께는 프리미엄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댓글 참고해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커넥팅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과 대만의 문화 차이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봤는데 혹시 틀린 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 말고도 대만이랑 한국이랑 이런 점이 다른 것 같다 하는 점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고 대댓글 최대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첫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